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8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는 고대 그리스 고전극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은 왕이나 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스 비극에서도 우리가 흔히 봤듯이 신탁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신탁을 거부하지 못하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비극은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15세기, 16세기에 들어가면서 주인공이 이제는 귀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신고전주의는 귀족이 주인공이지만 가끔 평민이 튀어나옵니다. 사실주의가 나타나고 상징주의와 표현주의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심리가 첨가되었습니다. 자연주의는 논리가 강하게 지배함으로써 원인과 결과인 인과의를 중시했습니다. 상징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내면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주의에서는 무의식 세계같이 표출했고 그림 색깔이 강하고 변형이 강조되었습니다. 연극에서는 주인공의 내면이 분열되거나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1950년대 실존주의자 샤뮤엘 바켓은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실존의 부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존에 등장하는 부조리를 통해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사자가 나타나 오늘도 다음날도 내일 고도가 온다라는 동일한 말을 되뇌깁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부재의 신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 또한 그렇다고 하니 연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지를 통해서 실존을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마를 바꿔서 희곡 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희곡은 소설, 시, 수필, 평론과 함께 5대 문학 장르입니다. 작가가 써놓은 시나리오를 연출자는 무대화하는 것입니다. 희곡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리딩을 하고 블로킹을 쓴 다음 디테일한 것을 다루고 드레스 리허설이 끝나면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대본이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대본에 숨겨져 있는 그림을 찾는 것입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작품을 읽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읽고 작품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화 작업입니다. 대본에 나타나는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 대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블러킹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연극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무대에 관련해서 장면을 구획하다 라는 미장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장센은 무대에 세팅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품, 연기자의 걸음걸이, 의상, 조명 등등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블로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블로킹이란 구획을 짓는다는 뜻으로 대본에 나오는 대로 연출자가 배우들을 무대 위로 세우며 움직여 나가도록 합니다. 동선이 어떤가를 알려주는 것이 블로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킹은 배우의 동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킹이 짜지면 세부 연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감정을 끊지 않고 손짓, 표정, 눈빛 등을 섬세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과정이 끝나면 드레스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객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대, 배우, 관객이라는 연극의 3요소가 실행되는 겁니다. 배우들은 감정 없이 대본을 쿨 리딩을 하면서 작품 속에 담겨있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장면을 분석할 때 대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사보다는 그 대사 밑에 깔려있는 서브텍스트를 배우들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들은 대사를 읽으면서 고저, 강약, 장단, 완급을 조절하고 파악하는 성격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대의 인물의 행동에 갈등이 있을 때 관객은 흥미를 느끼게 마련이므로 리듬과 템포를 설정해서 긴장과 위안이 교차되는 장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사는 인물의 심리 추이 과정을 살펴보고 독백, 눈빛을 통해 내면적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배우의 연기 한번 또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우는 창조적 직업입니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등장인물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활자 상태에서의 인간에게, 근로되어 있는 인간에게 독창적인 형체와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이때 배우를 통해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독자적인 삶을 갖는 실제 인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배우는 육체, 감성, 정서, 지성을 동원해 실감나는 연기로서 배역을 충분히 소화해내야 합니다. 어떤 배역을 맡더라도 자신이 맡은 인물과 동일시되어 작품 속 인물들을 괴리감 없이 창조해낼 수 있어야 훌륭한 연기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연기는 배우가 캐릭터라는 가면을 쓰고 행하는 예술로서 역할은 자기 자신이면서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역의 성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상상력과 감정이입은 물론이요, 스토리 속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들을 사려 깊고 진지하게 통찰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극이란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인간세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인간사 전반을 대리 체험한다면 극의 이해와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에 몰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는 대본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대본 속 이야기를 읽을 때 자신이 맡은 배역의 어느 부분을 관통해야 하는지, 옷차림은 어때야 하는지, 배역에 맞는 목소리는 어느 톤이 맞을지
등등을 상상하며 심도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 배우가 나에게 하는 행동에 자극을 받고 상대방 역시 그 자극에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상대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걸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품격 있고 완성도 높은 한 편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는 상상력을 발동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인물들과의 관계 및 태도와 입장을 대신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으로 관객에게 보여질 것인가? 메모장에 적고 그리며 설계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는 연극 대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말을 하는가? 나와 관객은 어떤 관계와 거리에 있는가? 등을 알고 연기를 해야 합니다. 대사 속 생각과 느낌을 서브텍스트라고 하는데 배우의 대사가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좋은 연극이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감정으로만 대사를 치는 버릇은 고쳐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와 상황을 통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 대사의 진실한 욕구와 시적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 대사의 맛은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대사의 목적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사를 치고 행동을 할 것인가? 대사는 예술적으로 선택된 언어인가?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서 관객들의 반응을 유도해서 대사를 쳐야 될 겁니다. 연극은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데 있습니다. 연극 배우가 진정으로 자기화되지 않고 성격화되지 않는다면 관객의 반응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연극에서 중요한 것, 배우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호흡과 발성입니다. 배우들이 하는 것을 화술이라고 하고 있죠. 화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화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화술은 말하는 기술이며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주장 따위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발성이 좋아야 되겠죠. 호흡이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주인공이 진주가 아니라 작자가 진주입니다. 아까 차시에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진주라는 작가가 겨울 연가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노인과 노파의 이야기를 했을 때 허리 아파하는 노파에게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리는 괴하뇨? 그러면 노파도 대답을 하게 되죠. 다행이구만. 허리 수술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닌 게. 그러면 내 혈인데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하면 걱정을 해도 지랄이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잘 알아듣기 위해서 발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주장 따위를 관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 배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화술입니다. 무대에서의 배우는 신체적 액션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호흡과 발성입니다. 무대에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관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배우의 말은 맨 뒷좌석 관객에게까지 잘 알아들을수록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배우의 기본 요건에는 신체보다 화술이고 화술을 위해 호흡과 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근육과 함께 발성의 중심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몸속에 공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구멍을 토대로 공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 코, 눈, 광대뼈 안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공명은 몸을 지탱하는 70% 수분과 흉식, 복식 호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호흡과 발성에 공명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울린다는 거죠. 코, 머리, 여기 옆에, 어쨌든 구멍이 있는 모든 부분을 울린다는 거죠. 눈에도 그렇고, 이마, 보통 이마, 이렇게 광대뼈 등등 많이 나오죠. 하면서 이 안에 울려줄 때, 공명이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내 몸에 어느 정도의 호흡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폐활량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호흡을 알아야 되고, 공명을 알아야 되고, 복식 호흡 특히 알아야 되고, 또 어쨌든 자세가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겁니다.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발음은 중심축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중심축이 곧게 잡혀 소리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골고루 분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대사를 할 때에도 호흡 분배가 명확해야 내가 요구하는 대사를 객석의 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발성을 위해서도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복식 호흡을 생활하여 성대의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는 동작과 대사를 전달하는 발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극중 인물의 배역을 제대로 소화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훈련된 음성과 배역의 상징적 동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훈련법을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이 필요합니다. 복식호흡이란 배의 근육을 움직여서 횡격막을 신축시키면서 하는 호흡 방식을 말합니다. 복식호흡은 요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이며 흥분을 가라앉혀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부의 근육을 길러주고 쾌활량을 늘리는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3초, 5초 정도 숨을 잠시 정지합니다. 숨을 내쉴 때도 역시 천천히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이 치아 사이로 조금씩 끊어서 내쉽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에 양질의 산소를 잘 운반하게 하고 세포가 산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호흡이 깊어지고 분당 호흡의 수가 줄어들어 가만히 앉아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과 발성을 명확하게 하고 공명을 이용해 내 몸의 중심축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복식 호흡 훈련으로 자유롭고 멋진 발성의 톤을 유리하게 잘 조절해야 합니다. 톤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호흡입니다. 배우는 대사를 통해 관객과 감정을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호흡과 발성은 매우 중요합니다.